한 종이에 그 여자 이름 쓰고 있으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어요. 노망도 정도껏 하셔야죠. 밤 10시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긴 시간. 90세 박치봉 할아버지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양숨을 죽인 채 방을 나섭니다. 낡은 가방 끈을 꼭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거실 한복판, 불 꺼진 소파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두 쌍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상훈과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여보, 봤지? 오늘도 나간다니까. 저 가방 안에 분명히 뭐가 들었어.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훈은 미간을 찌푸린 채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어머니 기일인데 이 밤중에 어딜 가시는 거야? 혹시 진짜 그 소문이 맞는 거 아니야? 시골 땅 판 돈으로 딴 살림 차렸다는 거. 치봉은 자식들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어딘가 간절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미행은 조용하고 치밀했습니다. 치봉이 도착한 곳은 동네 귀퉁이의 허름한 상가 지하. 간판도 없는 그곳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계단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20대의 젊은 여자 은지가 환한 미소로 치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숙제는 다 하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미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숙제? 저게 말로만 듣던 원조교재의 암호인가? 미영의 머릿속은 이미 아버지가 여자에게 홀려 전 재산을 탕진하는 드라마 같은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치봉은 가방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종이 더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랗게 빛이 바랜 누군가의 손때가 가득 묻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은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치봉은 아이처럼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상훈과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저 종이가 분명 땅 문서나 비자금 통장일 것이라고 말이죠. 내일 기일만 지나봐라. 아버님, 아주 제대로 끝장을 봐야겠어. 상훈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90세 노인의 비밀스러운 외출, 그 뒤에는 자식들의 시커먼 탐욕이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옥분의 오주기 기일 아침, 집안엔 적막한 기운 대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치봉은 제사 준비에는 관심도 없는 듯 방 한 구석에서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훈의 눈에는 지독한 기만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으셨어요? 어머니 기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딴 종이 쪼가리나 붙들고 계세요? 상훈의 고함에 치봉이 흠칫 놀라 공책을 품에 숨겼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훈은 달려들어 치봉의 품에서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것은 비자금 통장도 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국어 1-1이라고 적힌 초등학생용 공책, 그리고 손가락 한마디만큼 짧아진 몽당 연필들이었습니다. 미영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야학이라도 다니세요? 아니면 그 젊은 선생이랑 연애 편지라도 주고받으시나? 상훈은 공책 갈피에 끼워져 있던 노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네. 이게 진짜네. 여기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땅 누구 준다고 적으셨냐고요. 치봉은 사르르 떨리는 몸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상훈아, 제발. 그건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아직 다 못 읽었단 말이다. 치봉의 절규는 상훈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다 못 읽어? 이게 무슨 암호라도 돼? 에라이, 평생 까막눈으로 사셨으면서
무슨 공부야 공부는. 상우는 보란 듯이 치봉의 국어 공책을 두 손으로 꽉 쥐고는 직직 찢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치봉의 힘없는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치봉은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손바닥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이게 어떤 글자인데. 내가 이거 배우려고 밤마다 눈을 비벼가며. 옥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네 글자 하나를 못 지켰다. 90세 노인의 통곡은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자식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노망난 노인의 집착이라 치부하며 혀를 찰 뿐이었죠. 하지만 그 찢겨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는 90년 평생을 억눌러온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치봉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상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상훈의 앞에 섰습니다. 야학선생 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훈이 제사상 앞에서 비참하게 찢어버렸던 그 종이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테이프로 붙여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라고?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상훈의 날선 질문에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밤 저를 찾아오신 이유 정말 모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까막눈으로 사신 게 아내분께 가장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 머리맡에 두고 간 이 편지. 5년 동안 한 글자도 못 읽으면서도 남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셨다고요. 상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은지는 편지 원본을 상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본인 눈으로 직접 읽고 싶으셨대요. 아내분이 남긴 마지막 인사를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읽고 싶어서. 그래서 90세 나이에 기억, 니음부터 배우신 거예요. 상훈은 침을 삼키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글씨. 영감,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당신 글 모른다고 기죽지 마요. 내 이름 석자는 당신이 제일 예쁘게 불러줬으니까 그거면 됐소. 눈물이 상훈의 볼을 타고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상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우리 아들 상훈이 사업 힘들어서 내놓은 빚들. 내가 파지 줍고 입 안 대고 모은 돈으로 다 정리해놨소. 영감 땅은 건드리지 않게 해놨으니 걱정 마요. 이 영수증들 영감이 잘 갖고 있다가 상훈이 힘들 때 보여주구려. 편지 뒷면에는 상훈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생겼던 빚들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영수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영수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내가 남긴 마지막 글자를 읽기 위해 밤마다 지하실 차가운 바닥에서 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상훈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치봉의 거친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며느리 미영 역시 문설주에 기대어 입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더러운 돈이라 의심했던 그 가방 속에는 부모님의 피눈물 섞인 희생과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치봉은 아들 상훈의 부축을 받으며 산에 올랐습니다. 5년 동안 마음으로만 찾았던 아내의 무덤이었습니다. 치봉은 정성스레 무덤 주변의 자풀을 뽑아내고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상훈은 아버지가 그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위해 밤새도록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치봉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뗐습니다. 옥분아, 나다. 치봉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내가 가고 나서 내가 참 많이 울었다. 그를 몰라서 내가 남긴 인사가 잘 가라는 건지 미안하다는 건지 몰라서 그게 한이 되어 밤마다 공부를 했다. 치봉은 숨을 한번 고르고는 편지의 핵심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 내 이름 쓸 줄 안다. 이옥분. 그리고 내 이름도 옆에 써놨다. 박치봉. 우리가 부부라고 나란히 적어놨어. 그리고 옥분아. 여기 적은 이 글자.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라더라. 평생 말로만 했지 한 번도 써준 적 없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네 글자를 읽는 순간 멀리 서 있던 미영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종이 위에 내려앉은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명문장보다 고귀하고 묵직했습니다. 치봉은 편지를 아내의 무덤가에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옥분아, 조금만 기다려라. 나 이제 내 이름도 알고 사랑한다는 말도 쓸 줄 아니까. 하늘나라 가서 내 손 꼭 잡고 편지 100통, 1000통 써줄게. 치봉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우는 다가와 아버지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사죄에 치봉은 그저 아들의 손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뉘엿뉘엿지는 노을은 마치 옥분의 따스한 품처럼 부자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깨우친 90세 노인의 위대한 공부는 그렇게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